네, 반갑습니다. 신길구역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10월 30일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 아침 9시경부터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 그리고 도시재생팀 미팅을 연이어서 했었고, 또 오후에는 우리나라 최대 법인 중 하나인 법무법인 중 하나인 세종법무법인의 부동산 전문 부동산 중에서도 개발 사업 관련돼 가지고 전문가인 변호사님 오늘 직접 우리 사무실에서 만나서 여러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준주거지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하고 직접 상담을 했습니다. 우리 사무실 왔어요. 주위 사무실에. 그래서 여러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지금 나누다 보니까 좀 전에 단톡방에서 여러 또 송 씨와 여러 논란이 된 톡들이 주고받았는데, 그 부분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고자 합니다. 송 씨가 주장한 그 공모 기준, 선정 기준, 자 이겁니다. 본인이 그 단톡방에도 많이 올려놨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법 관계법령과 함께 202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등에도 충족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송 씨가 근거로 들고 있는 사진들, 2015년 당시 서울시가 만든 기본계획에 잡힌 신길 1구역 도면들, 이걸 근거로 삼아서 지금 준주거지를 우리 사업구역 내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이야기하다시피 저희 그 준주거지는 1997년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었다가 어디라고 수립된 대시시장 주변의 준주거지들과 같이 시장 활성화, 도시 미관을 위해서 별도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었다가 2007년도 11월 29일 날 정비구역 재개발 촉진 신길동 정비구역 촉진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그 준주거지가 신길 1구역에 편입이 됐어요. 말하자면 편입. 준주거지 논란이 지금 된 그 준주거지 분이 편입이 되었고, 편입이 된 상태 속에서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 202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됐겠죠. 그 당시에는 당연히 그 땅이 준주거지가 정비구역이 살아있던 시절이니까 2015년이면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저희가 정비구역이 해지됐습니다. 자, 해지되면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정비구역이 해지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원점으로. 언제로 돌아가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2007년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2007년. 2007년에 수립이 됐기 때문에 2007년에 정비구역이 수립됐기 때문에 2007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도면들, 그 도면들 있죠? 잠깐만요. 자, 이 도면입니다. 이게 1997년도부터 해가지고 2006년까지 추진했던 세웠던 지구 단위 그 계획 도면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논란이 된 이 땅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땅이 준주거지 부분 대시시장이고, 그래서 이게 그 정비구역 해제되면서 다시 이 부분이 2006년 당시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활용된 거예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지금 지금 잡혀 있어요. 지금 현재 오늘 현재 띄워준 거예요. 제가 영등포구청 아침에 도시계획과 가서 직접 도면을 담당자하고 만나서 얘기를 충분히 나누고 도면을 제가 갖고 온 겁니다. 담당자도 그렇게 했어요. 지금 현재 당시 그 준주거지 부분이 환원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다 라고 이야기했었고,
저희가 뭐 이무대로 민원해 보면 멋대로 뭐 추진위가 이 부분을 뭐 빼가지고 제외시키고 했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지구 단위 계획에가 제외시키게 돼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오히려 지금 현재 영등포 구청이 정한 2종 주거지 부분에 정확히 저희 사업지가 포함된 거예요. 100% 일치예요. 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설령 그 준주거지에 그걸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물론 포함시킬 수는 있어요. 아직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분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준주거에 사신 분들이 저희 정비 사업에 공공재개발 사업에 편입되기를 원하고 동의를 해줬을 때는 부득이하게 주거단 뭡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해당 면적을 빼서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전혀 그런 움직임도 없고 오히려 반대하는 목소리만 큰데 굳이 지금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준주거지 부분을 거꾸로 우리 사업구역에 포함시키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아까 얘기했지만 재개발 관련된 전문 변호사님 오셨는데 그분 역시도 절대로 상가는 폐임시켜서는 곤란하다. 자칫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다른 여러 사례들을 가지고 쭉 이야기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상가를 소유하신 분들은 그런 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에 반대 목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 조합들이 그것 때문에 설립되지 못하고 설립된 이후에도 상가 소유주들하고 일반 주택 소유주들하고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소송이 붙고 그럽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굳이 송 씨가 이 지금 준주거지 부분을 사업구역에 편입시키자고 하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그 의도를 난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궁금하던 차에 일전에 그 이야기했죠. 느닷없이 그 중에서 사도를 갖고 있던 분이 준주거지의 사도를 갖고 있던 두 필지를 갖고 있는데 현황은 도로예요. 근데 지목은 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로. 근데 그분이 느닷없이 혼자 송명자 씨를 통해서 송명자 씨가 저희한테 넘겨준 동의서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야 누차게 좀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이유는 본인이야 당연히 사업구역에 그 사도가 포함되면 뭐 엄청난 이익을 보겠죠. 아파트도 생기고. 근데 나머지 약 560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은 그분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봅니다. 결과론적으로. 사업비 부담이 증가되고 또 그분이 도로만 갖고 있어가는 편입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다시피 그분이 사업구역에 편입시키기를 원하면 편입되기를 원하면 인근의 상가라든지 건물주라든지 또 다른 준주거지 상가 건물주 또 주택 소유주들 이분들과 같이 동의서를 받아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검토할 수 있다고. 근데 본인은 정작 집도 없고 상가도 없고 건물도 없으면서 사도로 쓰이는 돈을 가지고서 보상받아가지고 이 사업에 무임승차 하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힘들고 그런 불공정한 게임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 560명의 다른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재개발 사업은 소위 말해서 이 교집합 공통의 분모를 500명의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 달라요. 자기가 소유하는 집들의 형태나 구조나 뭐 상가를 소유하느냐 상가주택이냐에 따라서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에 이 공통분모를 많이 넓혀가는 작업들이 필수적이에요. 서로 교집합이 되는 부분을 넓혀가는 게 가장 필수적입니다. 그렇게 넓혀가야지 이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준주거지 부분은 전혀 교집합이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굳이 그 부분을 편입시켜가지고 오히려 분란을 야기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데 사업이 좌초될 우려가 예상되는데 굳이 사업 구역에 편입시키려는 그 의도 자체가 아주 매우 의심스러워요. 자, 이런 점을 아시고 자, 송 씨가 주장했던 도시 및 주거환경 2025 이건 우리하고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미 정비가 해제됐기 때문에 그 당시 2015년도 하면은 지금 현재는
현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해당되는 도면 아까 제가 단톡에 올려드렸지만은 어떤 도면이 유효하냐? 어떤 도면이 유효하냐? 지금 현재 2020년 10월 30일 현재 유효한 도면은 바로 이 도면이에요. 이 도면. 파란색 줄 쳐진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일종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여기에 지금 준주거지가 들어가 있죠. 나머지 부분이 빨간색으로 좀 테두리가 쳐진 부분이 우리 사업구역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자 현재로 유효한 도면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 2015년 정비구역이 해지되기 전 도면을 갖고 그 도면에 기초한 2025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갖고 다시 이거 자꾸 그걸 거론하고 재차 이런 제기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치 맞지도 않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립니다. 202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나온 도면, 2015년도에 짜진 도면이죠. 만든 도면. 그 도면은 이미 정비구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신규 구역을 일일이 뭐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해제되지 않는 당연히 그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왕이면 기본계획에 맞춰라.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정비구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그 도면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주장을 막무가내로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수긍하지 못합니다. 자, 이런 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고,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부동산 전문가, 우리 단톡방 부동산 나름의 전문가도 계시고, 또 교수님도 계시고, 또 그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사장님도 계시고, 또 아까처럼 그 부동산 관련, 재개발 관련 변호사님도 계시고, 이런 풍부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 조언하는 거예요. 그걸 다 현체에서 들어야지 본인만 막무가내로 그렇게 자기 주장만 굽히지 않고 마치 그걸 안 되면 탈락될 것처럼 해가지고 여러 민원을 제기하고 오히려 그 민원 때문에 이 사업이 좌초될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요. 더 이상 그런 허위 민원, 소위 말해서 허위 민원이죠. 허위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오늘 동영상은 이 정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